동서가 원하는 맛이에요? 그래. 자, 이제 네 번째. 밸런스 본드 띠어리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본드 띠어리. 좋아. 자, 우선 이걸 시작하기 전에 살짝 언급을 할 거는 폴리애토믹 분자, 몰리큘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분석. 이게 사실은 원자 하나에 대한 양자역학적 분석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원자 한 개에 대한 그 슈레딩거 방정식 풀이도 우리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진짜로 그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놓고 미분 방정식 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안 한다고. 그냥 그 결과만 우리가 보는 거지. 근데 그게 그 원자를 넘어서 그 원자가 몇 개 모인 분자가 된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수학적인 이 공이 엄청 들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가 많은 분자들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분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 근사적인 방법. 그렇죠? 너무 정확하게 했다간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약간 틀려도 근사적 모델링을 살펴보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분석의 근사적인 접근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보통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도 있는데 그냥 뭐 요걸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요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바로 첫 번째는 1 LCAOMO 바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타믹 오비탈.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드는 거. 자, 리니어 컨비네이션 LC 우리말로 뭐라고 줄였었죠? 우리말로 뭐라고 했었죠? 선형조합. 그래서 원자궤도 함수를 선형조합해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드는 테크닉. 바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그 뭐가 있냐면 두 번째 2 이렇게 쓸까? 그냥 1 2 그게 지금 바로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형조합을 통해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드는 것과 지금 여기 밸런스 본드 띠오리라고 하는 것의 이제 그 이론적인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어떻게 구분이 된다? 우선 첫 번째, 얘는 1 화학 결합을 이룬 전자
얘는 분자 전체에 분산되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화학결합을 이룬 전자가 분자 전체에 분산된다. 이게 뭐냐면 아까 뭐 이렇게 보면 이쪽에 AO하고 AO 해서 중간에 MO 할 때 뭐 뚝뚝뚝뚝 뭐 뚝뚝뚝뚝 이렇게 돼서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 배치를 밑에서부터 슉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전자 배치를 할 때 이 전자가 지금 사실은 이쪽 원자에서도 이쪽 원자에서도 제공된 게 맞지만 분자기도 함수에서 이 전자 배치를 해버리고 나면 이 전자가 실제로 여기서 왔는지 여기서 왔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시그마 결합인지 파이 결합인지 아니면 본딩인지 넘본딩인지 엔타이 본딩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안정한 것부터 쭈루룩 채울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분자 안에 있는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이런 걸 구분해서 전자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제일 안정한 것부터 전자가 그냥 쭈루룩 분산될 뿐일 거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시그마와 파이 전자 쌍을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는 바로 uncertainty principle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 uncertainty principle 누가 얘기한 거죠? 제가 uncertainty principle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이젠베르그. 하이젠베르그.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동석? 불확정성 원리 알겠죠? 그래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면 전자가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지 움직여도 원운동을 하는지 뭐 직선운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죠. 지금 이 전자가 시그마 결합에 포함된 전자인지 파이 결합에 포함된 전자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불확정성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선형조합을 통한 분자기도 함수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좋은 어떤 분자기도 함수 이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또 근사적으로 표현하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해볼 것은 바로 BBT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런 특징을 가져요. 바로 첫 번째, 화학 결합을 자, 그게 화학 결합이라고 하면 그게 시그마가 됐건 파이가 됐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 화학 결합 전자 쌍은 반드시 두 원자 사이에 국한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이제 국한된다를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localized라고 표현합니다. localized.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편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국한된다, 편제된다 다 좋은 표현이에요. 원래 영어가 localized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A 원자하고 B 원자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요렇게 그럼 이중결합이면 우리가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그마를 이룬 전자는 진짜로 A 원자, B 원자 요 사이에 딱 있어야 되고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도 A, B 원자 사이에 딱 있어야 되고 알겠죠? 그리고 이 전자하고 이 전자는 확실히 구분되고 알겠죠? 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그 뭐냐면은 만들어진 이론이 밸런스 본드 티오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로컬라이즈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그 미국 드라마 중에 프리즌 감옥 이렇게 쓰는 거 맞나? 프리즌 어떻게 쓰지? 프리즌 이거 맞아 이거? 감옥? 이게 맞아요? 맞아. 이렇게 쓰는 거 ZON 맞아요? 프리즌? 아 몰라요? 아, 그래? 뭐였다. 주영아 감옥 철자 어떻게 돼요? 감옥 철자 어떻게 돼요? 프리즌. 아무도 안 듣나 봐. 얘들아 감옥 철자 어떻게 돼요? 감옥? 프리 주영아 이건 더 아닌 것 같은데요? 프리전? 프리즌 그렇지. 프리 SO 프리 왜 다들 믿기지? 다들 이렇게 못 믿었지? 프리즌 맞나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래 SON인가 하여튼 뭐 있지 뭐 그래 하여튼 그래 감옥 알겠죠? 감옥. 근데 주영이 건 영 아닌 것 같고 자 어찌됐건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말 번역은 근데 굳이 번역하자면 뭐겠어요? 탈옥 알겠어요? 감옥을 깨 나오겠다 이거지. 저 드라마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드라마가 나온 지가 한 10년 되거나 10년 전에 되게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었던 것 중에 이건데 내용이 되게 박진감 넘치고 재밌어요. 그 무슨 주인공의 형이 그 뭐냐면 이게 그 누명을 쓰고 이게 입건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투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빡 돌아가지고 이 형을 빼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동생이 어떻게 돼? 동생이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 일부러 경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형이 뭐냐면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탈옥시키려고. 근데 말이 탈옥이지 뭐 탈옥이 쉬워요 어려워요? 뭐 있어요? 뭐 특별한 거 없잖아. 그래서 탈옥이 어렵잖아.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공 직업이 건축학자인가 그래. 건축가. 그래서 그 감옥의 설계도 있죠. 그래서 감옥의 설계도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이야? 그 감옥 설계도 들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탈옥하겠다는 얘기니까 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온몸에 문신을 해요. 감옥 설계도로. 무슨 말이야? 근데 몸에 문신이 돼 있어도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그 문신이 기하학적으로 이 기호적으로 변형된 알겠어요? 문신을 뭐 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몸에 있는 걸 보고 막 탈옥하는 영화야. 되게 박진감 넘치고 재밌어요. 거기에 막 알고 봤더니 갱들도 엮여 있고 막 뭐 정치가들도 엮여 있고 해갖고 막 결국에는 막 얘기가 커지고 해서 결국에는 형기랑 같이 탈출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때 결국 탈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탈옥은 한 거지만 거기 감옥에 있는 교도관이나 교도소장 입장에서는 난리 빡칠 얘기 아니에요. 라고 탈옥을 했어. 그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교도소장이야? 어서 그놈 찾아를 부하들한테 어떻게 영어로 얘기할까? 도망갔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저놈 잡아야 될 거. 어디 숲 다 도망간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밑에 그 교도관들 부하들한테 교도소장이 빨리 그놈 잡아! 라고 만약에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 걸 영어로 바로 localize him 이렇게 얘기를 해요. localize him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빨리 잡아 이거 뜻인데 직역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녀석의 위치를 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위치를 정해라. 그래서 그놈의 위치를 확정해라 라는 얘기죠. 그럼 거의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국식 표현하고 영어식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localize라는 단어 뭐냐면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 느낌을 알겠죠? 알겠죠? 요런 게 쓰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런 것도 다 알아? 자, 그래. 아직 그렇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왔던 배우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였죠.
이름이 스코필드였는데 하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름이 서코필이었어요. 여러분 조한순 씨 알죠? 조한순. 조한순 씨 알죠? 조한순 씨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조한순 씨도 있고 하여튼 여러 명 있잖아요. 또 누구도 있더라? 그 다음에 그거 누구도 있지? 아이언맨 배우 이름이 뭐더라? 로다주. 로다주 씨도 있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이렇게 변형해서 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서코필 씨는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뭐냐면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기여한 그 미국 선교사세요. 실존 인물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하셔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 사람 이름도 스코필드거든요. 자기 이름은 서코필 이렇게 지었었어요. 그게 무슨 말 알겠죠? 네, 하여튼 저는 스코필드. 하여튼 그랬었다. 자, 애니메이. 자, 그래서 화학결합을 이루는 전자쌍은 반드시 두 원자 사이에 국한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요렇게 그러면은 이 결합을 완전히 이렇게 국한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근거를 둘 수가 있냐면 왜 이런 근거를 두냐면 바로 이거예요. 분자가 달라져도 특정 화학 결합의 성격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고요. 이해하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거하고 이거는 당연히 같은 분자예요, 다른 분자예요? 당연히 다르지만 자, 위에 있는 얘 이름은? 얘 이름은? 이 분자 이름은? 메테이놀. 알겠죠? 얘는? 에테이놀. 아시겠죠? 그래서 메테이놀, 에테이놀인데 당연히 다른 분자이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OH 그룹의 요 화학결합. 요 OH 그룹의 요 화학결합은 성격이 다를까 비슷할까? 굉장히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산성도도 비슷하고 물과 잘 섞이는 성격도 비슷하고 심지어 냄새도 비슷하고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특정 화학결합을 이루는 전자는 전체 분자와 관계없이 상당히 독립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보시다시피 설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밸런스 본드 티어리의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자, 이때는 자, 뭐가 또 중요하냐? 두 번째 가정. 그렇다면 이제 각 원자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방법, 이거를 밸런스 본드 티오리는 상당히 독특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떻게 독특하게 표현을 하냐면 이 앞에서 얘기했던 LCAO 방법은요, 원자가 화학결합에 포함하는 방법이랍시고 따로 규정하지 않아요. 그냥 원자가 있는 것처럼 분자라는 것도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존재하는 것과 분자가 존재하는 것에 연관을 짓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선형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자의 존재를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선형조합이라는 테크닉을 쓸 뿐
개념적으로는 원자 따로 분자 따로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는 원자의 속성이 그대로 분자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모델링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A라는 원자가 있고 B라는 원자가 있는데 화학결합에 참여할 땐 반드시 각각의 원자의 닉이 홀전자. 이 홀전자의 존재가 밸런스 본드 띠오리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홀전자가 이압 왼쪽에서 하나, 이압 오른쪽에서 하나 제공이 돼서 A와 B 사이에 어떤 공유 결합을 이룬다 라는 가정을 한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걸 좀 말로 써주면 각 원자는 홀전자 배치된,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홀전자 배치. 홀전자 배치된 A요를 바로 화학 결합,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최외각 화학 결합, 이거를 용어로 밸런스 본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에 참여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를 생각할 때는 홀전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바로 홀전자 배치된 각 원자의 A요들을 서로 곱해서, 여기서 곱하기는 진짜로 3, 3은 9, 3, 4, 12 할 때 그 곱하기 그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진짜로 뭐냐면 홀전자 배치된 그 원자 오비탈, S 오비탈, P 오비탈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식을 진짜 곱해서 어떻게 된다? 앞서 얘기한 밸런스 본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본드 띠오리의 핵심은 첫 번째가 홀전자, 두 번째가 곱하기예요. 알겠죠? 앞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요, 선용조합이잖아. 선용조합은 곱하기 테크닉이에요? 아니면 더하기 테크닉이에요? 선용조합은 더하기 테크닉이었죠? 무슨 말 알겠어요? 각각의 파동함수에 물론 상수배를 하긴 하지만 그 파동함수를 더하기로 연결해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선형조합이라면, 쟤는 파동함수를 곱하기 하겠어요? 곱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파동함수가 뭐가 배치된? 홀전자가 배치된.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밸런스 본드 띠오리입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왜 인트로덕션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느냐? 시험 문제 중에 뭐가 있다? 밸런스 본드 띠오리와 몰리큘러 띠오리 오비탈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논술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조금 더 컴팩트하게 쓰고 싶다면 교과서에 내가 지금 이렇게 컴팩트하게 줄여놨거든요. 그거 보고 그대로 쓰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사항을 지금 요 배경사항을 이해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잘 보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더 세련된 이론 같아요? 누가 더 세련된 것 같아요? 어? 당연히 이게 더 세련된 이론이에요. 아시겠어요?
동석이 볼 땐 이게 더 세련됐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네. 설명이 더 길다. 네 뭐라고? 설명이 더 길다. 아 설명이 더 길다고요? 아 그렇구나. 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은 동석이가 나중에 크게 성공했다고 쳐봐요. 막, 학술적으로도 막, 그 다음에 막, 사회 지위적으로도 막, 재정적으로도 막, 무슨 말이야?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막 성공했다. 막, 돈도 억수로 벌어, 막, 나중에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에 올라, 막 논문 쓰고 책 썼는데 그게 학생들이 다 봐. 막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막 부인은 엄청 예뻐. 막, 동서가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부인이 예쁜 게. 아, 부인이 예쁜 게 제일 좋아. 하여튼 뭐,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쳐. 그러면 누군가가 동석이한테 물을 거야. 저 선생님, 기자 같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동석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말이 그렇게 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네. 이때 자기가 성공한 루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세하고 길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보통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루트에 대해서 자세하고 긴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저는 뭐 충분히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고등학교도 영재학교를 갔고 그 다음에 대학도 좋은 학교를 갔고 무슨 말 나겠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논문에 그 좋은 뭐냐면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교수님하고 정말 연구도 많이 했고 무슨 말 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 사업을 가지면서 이 사업이 인류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시장 조사를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 회사를 세웠더니 매출이 좋고 근데 이제 이거를 나의 능력을 여기서만 발휘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제 어떤 정치인을 수소문을 해서 이번에 국회의원에 나갔는데 국회의원 당선도 됐고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당 중에 이 당에서 내가 속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은 전략적 판단 하에 무슨 말 되겠어요? 판단 하에 지금 이제 저는 또 사회적 포스트에 올랐고 뭐 무슨 말 되겠어요? 그다음 지금 부인 같은 경우는 생긴 게 너무 예뻐서 얘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 10년 동안 노력을 들였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그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답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그런 구체적인 이유들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그 성공의 길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백날 읽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절대 안 되죠? 바로 시대와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볼 때 가장 어리석은 게 바로 성공한 사람의 자서전이나 평전을 읽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도 똑같이 되지 않아요. 왜?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성공했다. 내가 지금 실패했다. 라고 하는 것에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대답은 자, 물론 당연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성공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한 그 최종 결론에서 그새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이유를 대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
매 순간순간 우연이었구나예요. 정확한 답은 딱히 이유를 대기가 진짜 어렵구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필 그 시기에 세상이 원하던 연구가 하필 내 성격에 맞았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원하던 연구가 내 성격에 안 맞았으면 결과가 안 나온다고요. 내가 그 연구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결과를 내겠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흥미가 있는 연구가 하필 그 시대가 원하는 연구였던 거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인생을 정말 노력하고 어떤 방법인지 고민하고 했던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과 이 우주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었구나 라고 누가 대답을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첫 번째 대답하고 두 번째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라는 설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이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이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의 이론들, 양자역학이 개발되기 이전의 고전역학적인 컨셉은 바로 이쪽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전역학적 컨셉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체에 힘을 주면 가속도가 무조건 생긴다예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어떤 대상이고요. 이게 원인이면 결과가 등호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거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지금 양자역학의 이론은 뭐예요? 원인의 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최근의 이론이에요. 그게 uncertainty principle이고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과거의 이론이고 어떤 게 최근의 이론이겠어요? 이게 옛날 이론이고 이게 지금 이론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원래 배우는 순서는 이걸 먼저 배우고 이걸 배우는 게 순서인데 옥스토비 책은 이걸 먼저 가르쳐주고 이걸 먼저 얘기를 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책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옥스토비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거 원래는 히스토리가 요거를 먼저 배우고 그다음 요거를 배운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걸 잘 안 써서 사실은 안 가르쳐도 되는데 학교 시험에 이걸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딱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논술해 보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때 뭐 동석이가 성공했어요. 이런 건 안 써도 돼. 알겠죠? 동석 알겠죠? 뭐 마누라가 예뻐요. 이런 건 안 써도 돼.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연봉 100억과 제니 부인 고른다면? 후자. 네, 알겠습니다. 동석이 굉장히 남성적이네요. 하여튼 그렇다. 좋다. 재현이는요? 공유요? 뭐라고? 돈. 재현이는 돈. 연봉 100억이 더 낫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가능하죠. 그런 생각도 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저기 이제 뭐냐면 제 생각은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여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네, 그럼 이거는 개인의 그 철학의 차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자. 네.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운다. 이야.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예만 슬쩍 한번 보겠습니다. For diatomic molecules. 자, 다이애토믹이니까 그 원자가 몇 개인가? 2원자. 여기서 이자는 둘. 뭐라고?
이게 뭐냐? 네. 아, 아토믹. 아토믹. 이거를 이 다이아토믹 이거를 내가 쓰다 보니 이상했었네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뭐냐? 예시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들 예는 H2 22A2 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첫 번째 1 얘의 최외각 전자 배치. 자, H2니까 A 원자하고 B 원자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A 원자가 됐건 B 원자가 됐건 수소의 전자 배치는 바로 1s1 1s1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얘가 지금 A 원자에서도 이런 전자 배치고 B 원자에서도 이런 전자 배치죠. 그럼 이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에이. 자, 요렇게 모델링. 자, 거기 보시면은 그림 22에 대한 건데, 자, 거기 어떤 그림이냐면요. 자, 여기가 HA 원자고 HB 원자입니다. 이게 1s 오비탈, 1s 오비탈입니다. 근데 요 사이 거리가 좀 꽤 멀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그림 22에 있는 그림 A인데, 그러면 A 원자하고 B 원자가 꽤 멀다는 얘기는 화학 결합이 된 겁니까? 아직 화학 결합은 안 된 겁니까? 아직 화학 결합은 안 된 상태겠죠. 그래서 이때 이 HA 원자의 원자핵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전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는 각 전자가 각 원자에 속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전자는 확실히 A 원자에, 이 전자는 확실히 B 원자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H하고 HB가 바로 결합을 만들었다. 그럼 A 그림은 아직 이제 결합 형성 전이고요. 그럼 결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자, 좀 큼직하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바로 요렇게 자, 앞서의 요 원자 핵의 구로 표현한 건 1s 오비탈이에요. 근데 A 원자에 의해서 가지고 온 전자와 B 원자에서 가지고 온 요 전자 보이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두 전자는 보시다시피 A 원자에 의해서도 인력이 나타나지만 B 원자에 의해서도 인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전자도 A 원자에 의해서 인력이 나타나지만 B 원자에 의해서도 인력이 나타나죠. 보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B번에 결합을 해버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각 전자가 A와 B 원자의 오비탈에
모두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렇게 세 번째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밸런스 본드 파동 함수의 표현. 자,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이, 자, EL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일렉트론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R1A, R1B, 그 다음 RAB. 자, 요런 꼴의 표현을 해줘요. R1A, R2, R2, R2B.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줘요. 자, 이 표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건 뭐냐면, 자, A 원자에 포함된 전자를 1번 전자, B 원자에 포함된 전자를 2번 전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표시가 뭐냐면 HA 원자에 포함되었던 1번 전자의 좌표, 그걸 요런 꼴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B 원자에 포함되었던 2번 원자의 좌표를 극좌표계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이 좌표를 가지고 계산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뭐 좌표 표현이다, 좌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여기 있는 요 놈, 요 놈은 HA와 HB 사이의 핵간 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화학결합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AB라고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수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C1 하고 파이 A의 R1A, 그 다음 파이 B의 R2B 더하기 C2의 파이 A의 R2A 파이 B의 R1B, 요런 꼴로 밸런스 본드 파동 함수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이 표현, 뭐 그게 이 표현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바로 B 원자의 1s 파동 함수입니다. 1s 오비탈을 표현하는 파동 함수 수식이 파이 B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R2B는 바로 이 B가 그 2번 전자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표현대로 보자면 1번 전자가 지금 A 원자의 1s 오비탈에 속해 있다. 그리고 2번 전자가 B 원자 오비탈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파동 함수를 지금 어떻게 곱하기로 연결한 거예요. 곱하기. 알겠죠? 곱하기. 근데 곱하기 생각된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전자는 지금 한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럼 A 원자에 있는 1번 전자는 지금 한 개야, 두 개야, 세 개, 몇 개야? A 원자에 있는 1번 전자는 몇 개냐고? 이 몇 개냐고? 한 개. 한 개인 전자를 뭐? 홀전자. 알겠어요? 즉 홀전자가 들어있는 파동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과
또 어떤 홀전자가 들어있는 파동함수를 뭐로 연결한 거라고? 곱하기로 연결한 거라고. 알겠죠? 그런데 얘가 화학결합을 형성해 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이게 1번 전자가 여기에만 속해 있고 2번 전자가 여기에만 속해 있는 건지 1번 전자가 여기도 속하고 2번 전자가 여기가 속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A 원자에 2번 전자가 속해 있거나 B 원자에 1번 전자가 속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란 얘기지. 그거 경우를 곱하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가능성을 선형조합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C1하고 C2는 어떻게 된다? 어떤 상수들이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HA와 HB를 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 C1의 크기와 C2의 크기가 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같으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첫 번째일 C1과 C2가 진짜 같을 경우. 이럴 경우를 C라고 두면 자 C1하고 C2가 같으니까 그냥 이쪽하고 이쪽이 진짜로 더하기로 연결되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본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 리니어 컨비네이션 아토믹 오비탈 할 때 본딩이랑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C1하고 C2가 부호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부호가 다르면 어떤 상수만큼 묶어지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빼기로 연결되겠죠. 그건 분자궤도 함수 이론에서의 엔타이 본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으로 계속 확장되는 개념이 그게 바로 밸런스 본드 띠오리입니다. 알겠죠?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가 지금 이제 이원자 분자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했는데 이원자 분자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럼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막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원자 분자를 넘어서 진짜 다원자 분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또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